네, 똑기자 꿀정보 시간입니다. 설날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하면 떡국이죠. 그런데 떡국 먹으면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에 괜히 안 먹고 지나갈까 싶기도 하지만 그러면 왠지 아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끓이는 떡국은 왜 엄마의 손맛이 안 날까요? 네, 저를 비롯해 저희 집 아이들은 떡국을 참 좋아해서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자주 먹습니다. 그래서 떡국 정도는 제가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는데 아쉽게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지주 기자가 떡국 맛있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쉽게 끓이는 법 배워왔다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저도 떡국이 참 쉬운 듯해서 자주 끓이는데 맛이 네. 참 다양하게 나요. 어떨 네. 때는 떡이 이렇게 가득하고 어떤 데는 떡국탕이 되고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좀 달라져 볼까 합니다. 뽀얀 국물 떡국 속의 하얀 떡에는 지난해 묵은 때 씻어내고요. 흠없이 새를 맞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쉽지만 맛은 그럴싸한 떡국입니다. 이분이 만들면 모든 요리가 정말 쉽죠. 미각을 속이는 사기 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앞서 연예수첩에서 국민며느리 1위로 뽑혔던 소유진 씨의 남편 백종원 씨에게 배웠습니다. 너무 쉬워서 아빠들이 자주 끓여야 될 것 같다는 떡국 함께 배워보시죠. 온 가족이 모이는 설입니다. 따끈한 떡국 드셔야죠. 먼저 길고 쫄깃한 떡은 장수를 뜻하고요. 동그란 가래떡은 그 모양이 엽전과 비슷하다고 해서 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떡국은 풍요와 장수를 담은 그런 음식입니다. 어느 집이나 다 끓이는 떡국, 요리고수의 맛은 어떨까요? 간단하죠? 쉽죠? 누구나 요리하고 쉽게 쉬운 조리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백주부 백선생으로 익숙한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입니다. 자, 당장 내일이면 설이에요. 오늘 정말 주부님들 설 음식 준비하느라고 엄청 바쁘실 텐데 설 하면은 딱 이 음식 오늘 생각나요? 떡국은 드셔야죠. 이 방송 보시고 주부님들 오늘 쉬시라고 그러고 아버님들이 한번 해. 그 정도로 쉽습니다. 음식하느라 애쓴 주부님들 오늘 저녁 쉬면 됩니다. 아버님 또는 자녀들이 만드는 거죠. 흰떡과 쇠고기, 파 필수고요. 마늘과 각종 기본 양념 필요합니다. 떡국이니까 떡은 있어야겠죠, 떡. 네. 그냥 쓰는 것보다 한번 씻어서 써야 되겠죠. 씻어서 건져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오늘은 4인분 기준으로 해볼까요? 4인분 담아보시죠. 정 기자님 4인분 담아보세요. 자, 떡국 만들 때 헷갈리는 것 중 하나 바로 1인분 떡 양인데요. 저는 늘 양을 못 맞춥니다. 국물 많거나 모자랍니다. 제 손으로 하라는 건. 바꾼 게 덜어서. 그거 담으시면서 그 먹을 사람의 그걸 딱 상상하면서 담으면, 그 남편분이신가요, 그죠? 아니요, 아들 걸. 밥 많이 먹네. 큰애는 소반 먹어요. 둘째는 조금 넣고. 그 집 식구들이 많이 먹는구나. 4인분 한다고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떠 양 많다, 그렇죠? 네, 맞는데요. 맞아, 다들 저 정도 드시는 거 아닌가요? 양 가늠이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바꾼 게 하나가 1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당히. 그다음에 고기는 좀 있어야겠죠. 그래도 집에 소고기가 없고 돼지고기가 있다면 은근히 돼지고기로 떡 끓여도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굴로 끓여도 맛있고요. 이거는 불고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기름기도 적당히 있고 그냥 이 정도만 갖고 끓여도 충분합니다. 식구들 고기 좋아하나요? 불고기 완전 사랑하죠. 그럼 고기를 좀 많이 넣어야겠구나. 크기는 정확하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대충 쓸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준비하실 게 뭐냐면 고기를 푹 끓여서 육수를 안 내고 하더라도 육수를 낸 것 같은 참기름과 식용유, 그 다음에 정체불명의 이 소스 한 가지가 오늘 사기 팁 되겠습니다. 먼저 식용유와 참기름 활용법 알아보겠습니다. 식용유하고 참기름하고 넣고 고기 넣고 볶아주는 거예요. 참기름에 고기를 볶아하고 식용유랑 섞어서 볶아주면 도리어 그 참기름 맛이 깊은 맛으로 바뀌어요. 자, 식용유와 참기름을 함께 넣고 볶으면 고기의 고소한 향과 맛이 배서 그럴싸한 국물이 나오는데요. 백종원표 떡국 국물 첫 번째 비법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볶아주면 되냐면 이렇게 해서 핏기가 가실 때까지 보이시죠? 핏기가 없어졌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게 처음부터 물을 한 공기나 반 공기만 넣어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고기 구워 먹을 때 우리는 보통 밑간 하잖아요. 끓이는 것도 밑간이 필요한데 밑간을 이제 물 넣고 밑간 해버리는 거예요. 간장을 넣고 소금을 넣고 약간 밑간을 해버리면 고기 안으로 다 배요. 나중에 물을 많이 넣고 끓이더라도 고기를 좀 씹어보면 고기가 약간 간이 된 맛이 느껴져요. 물 한 공기에 국간장 2큰술 넣고 바짝 졸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다가 물을 넣을 건데 물의 양은 보통 2-3공기만 더 잡으면 돼요.
주부 구단들도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국물 잡기인데요. 물은 떡을 넣은 밥공기 횟수에 2그릇 더하면 됩니다. 저희는 4인분을 만들 거니까요. 물은 총 6공기를 넣어봤습니다. 지금 끓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이에 뭐 할까요, 우리? 이제 위에 올릴 거나 좀 준비해볼까요? 필요한 파. 칼질 한번 보여주시면. 칼질이요? 네. 칼질이 뭐 힘들 게 있어. 이렇게 해서 그냥. 그리고 진짜 사기 팁을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아무도 주방에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아무도 안 볼 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싸놓은 다음에 딱 뜨고 저도 여기서 빵 그리고- 터졌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사실 칼질 많이 두렵습니다. 이번에 자신감 충만했는데요. 요란한 칼소리 듣고 얼핏 고마에 썰어놓은 파 보면 가족들 그렇죠. 다 놀라겠죠? 볼싸죠? 자, 어깨 한번 올려줄 파도 준비했겠다. 이번에는 지단을 만들어 봅니다. 흰자, 노른자 갈라서 황백 지단 만드는 거 이건 사실 난이도 있습니다. 한백 오늘은 지단이 쉽게 아니라 그냥 갈게요. 지단을 붙일 거니까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이게 문제는 이게 지금 걸쭉하게 갖고 프라이팬 잘 안 풀려요. 쏴 이게 쫙 퍼져야 되거든. 자, 여기서 지단을 쉽게 만드는 백종원 표신의 한 수, 물을 살짝 넣는 겁니다. 이 물이 중요한 팁이라는데요. 휴. 물을 넣으니까 잘 퍼지죠. 그리고 센 불에 약간 모양 안 나지만 확 붙여내는 게 떡국에 올려 넣었을 때는 맛은 더 있어요. 약한 불에 지단을 붙이면 모양은 되게 이쁜데 달걀의 고소한 맛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뒤집는 게 어려워요.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통 하시잖아요. 찢어졌다. 근데 이거 찢어지는 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니까. 어차피 채 썰을 거기 때문에. 라고 했지만 살짝 당황하신 듯하죠. 자, 지단은 표면이 이렇게 고루 익으면 젓가락을 이용해서 샥 뒤집어줍니다. 센 불에 해서 노릇하고 정말 고소한 맛이 났는데요. 일단 이런 지단도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건 쉽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한 얇게. 자, 어렵다면 두툼하게 썰어도 됩니다. 하지만 얇게 썰면 그 모양이 더 예쁘다고는 하네요. 지단을 준비하는 동안 끓어올랐죠. 끓어오르면 국물이 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 불리고 그냥 물에 살짝 씻어낸 거, 그렇죠?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제 필요한 거는 간마늘, 한국 음식 꼭 필요한 거 있죠. 일단 요 정도만 좀 넣을게요. 반. 다른 냄새날 재료들이 없잖아요. 좀만 넣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팁이 이제 요겁니다. 요거. 저거 사실 냄새가 좀... 겉절이나 김치 담을 때 쓰는 액젓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 간을 소금이나 간장으로 하지 마시고 액젓으로 간하신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액젓으로. 깐나리 액젓, 멸치 액젓, 그다음에 참치 액젓 다 액젓은 다 괜찮아요. 끓어오르기 전에 넣으면 끓으면서 이 비릿한 맛은 날아가고 감칠맛만 남아요. 사실 액젓은 김치 담글 때 쓰는 거로만 여겼죠. 이렇게 하면 우리 입은 양지로 우려낸 국물이라고 속는다고 합니다. 백종원 씨 액젓을 그래서 사기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감칠맛 확 나죠? 이 액젓 넣으면 이래요. 이게 액젓이 천연조미료라 액젓 넣으면 이렇게 맛이 풍부해져요. 떡국은 액젓을 넣고 한 번 더 한 소끔 끓여주면 되는데요. 마무리로 달걀도 풀어봤습니다. 달걀 풀 때도 백선생 스타일 방법이 따로 있다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푸실 때 흰자, 노란 건 굉장히 노랗고 약간 허여물건하고 하얀 게 섞여 있어야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너무 풀어갖고 완전히 한 색깔이면 모양이 별로 안 예쁘거든요. 떡국 속 달걀이 보들보들해지려면 지단 만들 때처럼 여기에도 물을 살짝 넣고 풀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로 준비했던 파. 아시죠? 음식 할 때 내가 소리 입으로 내야지 더 맛있어 보이는 거. 네, 샥샥샥 파조차도 이렇게 신나게 들어갑니다. 보글보글 한 소끔 더 끓여내면 정말 비주얼이 참기가 힘듭니다. 백종원표 쇠고기 떡국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쁘게 옮기고 지단 올리고 김가루도 살짝 올려줍니다. 취향 따라 여기 후춧가루 뿌려도 좋은데요.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자, 이 시간 너무 기다렸습니다. 시식 시간인데요. 특별한 식재료 없었습니다. 흔히 먹던 불고기, 익숙한 양념 넣었습니다. 조리법 어려운 것 아니었는데요. 말이 나오지 않는 맛이었습니다. 너무 고요하죠? 후루룩 소리만 났습니다.
국물 좋죠? 네, 국물이 진짜 최고인데요. 네, 괜찮죠? 진짜 맛있는데요. 한 10몇 분 만에 끓여서 딱 갖다 드리면 어머니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떡국을 드신 이후로 어머님이 부엌에 안 가시는 수가 생깁니다. 아빠들만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자, 백종원표 쇠고기 떡국 정리해봅니다. 불고기거리 쇠고기를 참기름과 식용유 한 큰술씩 넣고 달달 볶아줍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물 한 공기, 국간장 2큰술을 넣어줍니다. 고기가 간장 양념에 바짝 졸면 물을 한 소끔 넣고 한 소끔 더 끓여줍니다. 보글보글 고기 육수 끓으면 씻어둔 떡, 간마늘 한 큰술 넣고 액젓으로 간을 맞춥니다. 여기에 달걀물에 파를 얹고 살짝 끓여주면 뜨끈한 쇠고기 떡국이 완성되는 거죠. 정말 쉽게 떡국 완성이 됐죠. 자녀분들이 아니면 아버님들 한번 너무 쉬우니까 한번 해보세요. 꼭 어머님들 막 엄청난 감동하실 겁니다. 떡국 정말 맛깔나고 쉽고 재밌게 잘 배워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격식 제대로 갖춘 떡국도 좋습니다. 오늘 배운 쉽고 사랑 담긴 떡국도 좋죠. 떡국과 함께 설 명절 풍성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